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어두운 일제강점기가 끝났을 때 서울 거리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인파의 함성으로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온전한 내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채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전승국인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의 허리를 잘랐습니다. 북위 38도선, 이 선은 단순한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단층선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4일 밤 한반도 전역에는 짙은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8선 이북의 숲속에서는 수만 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숨죽인 채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련제 T-34 탱크들이 엔진 소리를 죽이며 전진을 시작할 때 남쪽의 국군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장병들의 절반 이상이 휴가를 떠난 상태, 육군본부에서는 장교, 클럽 개관 파티가 열리고 있었죠. 비극은 늘 가장 방심한 틈을 타 찾아옵니다. 새벽 4시, 정적을 깬 것은 하늘의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옹진반도에서 동해안까지 250km에 달하는 전 전선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은 치밀했습니다. 30분간의 준비 사격이 남측 방어선을 초토화했고 국군의 2.36인치 로켓포는 T-34의 장갑에 맞고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병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쏘아도 죽지 않는 귀신 전차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전쟁 발발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단행된 한강 인도교 폭파. 다리 위에는 아직 수많은 피난민과 국군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다리가 끊어지며 수백 명의 고귀한 생명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휘 계통은 무너졌고 서울은 붉은 깃발 아래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강원도 춘천의 제육사단은 달랐습니다. 철저한 참호전으로 북한군의 발을 3일간 묶어두며 대한민국이 숨을 고를 금쪽 같은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7월의 무더위 속에 국군은 끊임없이 남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상도, 일부, 낙동강 방어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지키느냐 죽느냐 뿐이다. 워커 중장의 단호한 명령 아래 국군과 유엔군은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특히 대구 북방의 다부동은 최대의 승부처였습니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백선엽 장군의 외침 속에 병사들은 한 달 내내 씻지도 자지도 못한 채 적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포항여중 마당에서 11시간 동안 적을 막아낸 71명의 학도병, 그중 이육은 학생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편지 한 구절은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상추쌈이 너무나 먹고 싶습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낙동강은 지켜졌고 반격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했던 도박, 인천 상륙작전.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상륙 가능한 시간은 단 몇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 장군은 확신했습니다. 적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곳이야말로 우리가 타격해야 할 지점이다. 9월 15일 새벽 8미도 등대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261척의 함대가 인천으로 진입했습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적의 허리를 끊어버린 이 일격으로 전황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9월 28일 서울 수복,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은 38선을 돌파해 북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을 지나 압록강 초산에 도달했을 때 병사들은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으며 통일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강 너머 중국 땅이 훤히 보였고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라는 약속이 실현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취기는 짧았습니다. 숲속에 매복해 있던 30만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40도, 숨조차 얼어붙는 함경남도 장진호. 미 해병 1사단은 10배가 넘는 적에게 포위된 채 지옥 같은 포위망을 뚫어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전우의 시신을 실은 트럭 뒤를 따르며
피로 씻어낸 길을 따라 함흥으로 내려왔습니다. 1950년 12월 24일 흥남항. 군함에 실릴 자리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피란민 10만 명이 부두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들을 두고 가면 모두 죽습니다. 현봉학 고문의 간곡한 설득에 아몬드 장군은 결단을 내립니다. 배에 실린 무기와 탄약을 모두 버려라. 그 자리에 피란민들을 태운다.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1만 4천 명을 태우고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항해 도중 태어난 5명의 아이, 김치 1호부터 5호.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수작전이자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1.4후퇴로 서울을 다시 내어준 아픔을 딛고 전선은 다시 휴전선 부근에서 멈춰 섰습니다.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회담. 하지만 회담장에서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동안 현장에서는 단 백엠나도 더 북쪽으로 밀어올리기 위한 지옥같은 고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백마고지, 저격능선, 피해능선. 주인이 수십 번 바뀌는 동안 산의 높이가 폭격으로 낮아졌고 시체 때문에 산이 높아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밤낮으로 주인이 바뀌는 고지 위에서 병사들은 매일 밤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험준한 산맥을 지게 하나의 의지에 오른 민간인 수송단, 일명 지게 부대가 있었습니다. 군복도 입지 않은 채 탄약과 주먹밥을 실어 나르던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휴전선은 지금보다 훨씬 남쪽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마침내 한반도를 뒤흔들던 포성이 멈췄습니다. 3년 1개월 1129일간의 긴 싸움이 정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전이 아닌 휴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것은 승리의 훈장이 아니라 폐허가 된 국토와 수백만의 이산가족,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전우들의 유해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영국의 한 언론이 남긴 이 차가운 혹평을 뒤로하고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모들은 굶주리면서도 자식들을 천막학교에 보냈고 그 교육의 힘과 땀방울이 모여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